질문을 받는 겁니까? 아니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예, 제가 이 처음에 이 갈 길은 어디인가에 대한 우리 오영훈 부사장의 이 원고를 받아보고 사실 한 이틀 동안 고민해 봤지만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 고전 등반과 알파인 등반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는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산은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저희 선배님들도 너무 많이 계시지만은 보여지는 산과 보여지지 않는 산으로 구분됩니다. 보여지는 산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등반 기록을 볼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여지는 산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산은 그 산을 오르는 카메라맨이 따라갈 수 없고 그 산을 오르는 동료도 서로의 모습을 기록해 줄 수 없는 산, 그걸 보여지지 않는 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이 보여지는 산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그렇지만 알피니스트는 이 보여지지 않는 산에 의미를 두는 거죠. 그래서 보여지는 산과 보여지지 않는 산은 전혀 다릅니다. 아쉽게도 알피니즘이라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보여진다면 오늘날 이런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이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보여지지 않는 게 저는 알피니즘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전 등반은 이미 계산된 위험입니다.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등반을 하면서 세르파의 도움을 대부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뭐 1980년대도 마찬가지지만 1990년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런 등반을 하는 팀들도 있기도 하고요. 세르파의 어떤 도움을 받는다든지 또 한 가지는 스스로 같은 동료로서 우리가 팀을 구성하면서 80년대, 90년대에는 보통 한 10명 정도의 팀을 구성했잖아요. 내 동료가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십사자 등정을 했던 아쉽게도 운명을 달리했던 어 예, 김홍빈 대장의 이 스토리를 한번 보면요. 세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김홍민 대장 같은 경우에는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세르파가 있다면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세르파가 없다면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내 동료가 있으면 살아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없다면 내 스스로 거기서 살아 돌아올 수 있는 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고전 등반이라는 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완벽하다면 산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위험이 계산된 한계입니다. 계산된 위험이죠. 위험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최소한의 위험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알피니즘은 계산된 위험이 아닙니다. 계산할 수 없는 위험이죠. 그 세 가지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너무나 여러분들 책에서 우리가 고전에서 많이 봤듯이 호도와 또 뭡니까? 태도. 그다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는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심도입니다. 심도. 심도는 뭐냐면요. 그 알피니스트의 경험과 기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축적된 산에 대한 경험과 기술. 그럼 고도는 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이 주는 위험성, 우리가 눈이 온다든지 어떤 급변하는 날씨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고도. 그거는 벽의 어떤 어려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과거에는 우리가 고전 등반은 하나만 잘하면 살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파인 등반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 돌아올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등반과 어떤 알파인 등반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산과 보여지지 않는 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맥락에서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우리는 좀 우리 선배분들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알파인에 대한 다양성을 우리는 인지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요. 지금은 뭐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뭐 어떻게 보면 스키를 타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산이 아니라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왜 여러분들이 알프스에 있는 스키 등산학교도 마찬가지로 스키가 먼저 들어갑니다. 등산보다 먼저 스키가 시작됐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양성의 어떤 배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좀 이렇게 주춤하게 한 것 같고 뭐 상업화되면서 어떤 아웃도어의 어떤 발전과 여러 가지 이제 십사자 등정이
부응하면서 그런 요소도 우리 리듬에 대한 부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듬에 대한 투자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리듬을 쌓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 도전의 대상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뭐 김창호 대장 같은 경우에 이제 부단히 자기의 리듬을 찾아서 도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바로 우리가 박영석 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서 어 새로운 루트로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여기서 떠밀려서 어떻게 어디로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 후배들이 산으로 간다면 어디로 가라고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피니즘의 본질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그 끝은 뭐겠습니까? 그 끝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도전을 계속하면요. 그래서 수많은 알피니스트들이 실제로 유명한 세계적인 알피니스트들이 지금 많은 그 알피니즘에서 이탈했죠.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클라이머들은, 알피니스트들은. 네, 그래서 결국 오늘날 우리도 그런 희생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의 후배들이 그 죽음을 보고 가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그 시대적으로 어떤 변천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이거는 사실 저도 뭐 어떻게 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답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누군가 우리의 후배들이 간다면 우리가 가진 많은 지식과 경험들, 축적된 경험들로 그네들에게 좀 더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 해주는, 예, 그런 역할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직히 제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토론 질문만 좀 하겠습니다. 예, 그 우덕주 질문하겠습니다. 그 초기 때 6대 국벽, 3대 국벽 등반한 초등기 쭉 나오는데 단독 등반을 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동계 때 단독 등반. 근데 그 단독 등반이 로프솔로 단독 등반인지 아니면은 프리솔로인지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거기서 답변해 줄 수 있는가요? 예, 아마 로프 솔로일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다는 네, 얘기죠. 네. 예, 경쟁이 심했을 것 같은데 그냥 로프솔로로. 예. 완벽한 로프를 완전히 사용하지 않은 예. 단독 등반은 아니었을 거고요. 네. 군데군데 로프를 사용하거나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초등자들 혹은 그 뒤에 등반한 사람들이 설치해 놓은 고정 로프들을 예. 충분히 활용을 했던 등반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초등자니까 누가 로프를 깔아놓은 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트래버스 구간이나 좀 그러니까 아니, 돌파하기 어려운 초등자인데 그 로프가 깔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초등인데. 초등자들은 당연히 설치를 하고 갔죠. 예, 그래서 예, 그거에 예. 좀 약간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세 분이서 이렇게 등반하신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6대 국벽 하시면서요. 세 예, 분이서. 예, 예. 그때 어떤 등반 시스템을 하셨는지, 더블 로프 예. 시스템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캐터필라로 네네. 솔로로 하셨는지 일단 싱글로. 둘이서 등반할 때부터 계속 더블 로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이 할 때도 더블 로프를 사용을 했습니다. 둘이서 하실 때 더블 로프를 쓰신 이유는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우선 하강을 고려를 했었는데요. 예. 제가 보니까 외국 서양 등반가들은 싱글 로프를 쓰고 싱글 로프에 요즘에 이제 태그라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얇은 로프들을 갖고 다니면서 등반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런 거 제가 봤더니 더블 로프 같은 경우는 로프 처리가 좀 잘못되면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될 수 피곤하죠. 있고 예, 네, 예. 피곤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들은 싱글 로프를 쓰되 태그라인을 하강을 대비해서 태그라인을 갖고 다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더블 로프를 선택을 했던 이유는 그런 형태의 등반은 일단 저희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았고요. 실제로 국내에서 뭐 태그라인을 들고 다니면서 등반을 하거나 또 태그라인도 새로 장만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이 뒤에 합류할 그 한 명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감안해서 더블 로프를 사용했고 뭐 낙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 또한 예, 그렇죠. 고려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뭐 오늘 주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걸 잠시 말씀드리고 또 질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모이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제가 경력이나 뭐 등반, 뭐 경륜으로 따지면 뒤쪽에 있는 쪽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아까 오영훈 박사가 말씀하실 때 한국의 뭐 알피니즘이라든지 등반 경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우리 주제도 그러는데 지금까지 우리 선배님들이 해왔던 걸 보면은 방향은 정해진 것 같아요. 아까 기본적인 관념적인 개념에서의 알피니즘이라는 관념은 이미 오래전에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황금 피켈상의 뭐 경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그 추세가 조금씩 변화하고 뭐 수정될 수는 있겠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거는 아마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의 방향은 대충은 정해져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한 가지 남은 거는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 지금 등반대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첨단이라는 그 개념이 꼭지가 있으면은 삼각형의 밑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밑변이 두꺼워야 첨단이 더 튼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밑변을 두껍게 하는 역할을 하겠으니 필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체험적 등반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새로운 신진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패매할 수 있는 그런 등반조차도 할 수밖에 없고 또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그걸 뭐 타입이라는 표현을 쓰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타입을 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이끌어 나가야 될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흥미로운 질문 감사합니다. 알피니즘, 그러니까 알프스에서 하는 등반 행위가 알피니즘의 정의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도 생소한 개념입니다. 그 개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단박에 그 생소한 것을 히말라야나 알프스나 다른 나라에 가서 고산에서 그 핵심적인 개념 그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대단한 모르는 것을 잘해야 된다 하는 요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 삼아서 혹은 체험 삼아서 이런 체험형 등반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질문이셨는데, 저는 두 가지 경로 방향으로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말씀하신 그 체험형 등반이 당연히 앞으로는 많아질 테고요. 왜냐하면 뭐 교통과 경제 수단 그리고 교통 해외 원정대가 기성에는 2000년대 이전까지는,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는 어떤 주요 전통 있고 역량이 있는 그런 산악회에서 원정 자금을 공동으로 마련해서 이렇게 원정대를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뭐 개별적으로도 많이 가는 정도로 점점 쉬워지고 있고 해외로 나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험형 등반이 많아지면서 그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삼각형들이 막 꼭지점들이 모아지면서 점점 그 중에서는 더 첨예한 것을 실현하는 그런 것들도 자연 방설적으로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제가 저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도 그런 체험 위주의 등반으로 전반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체험 알프스나 히말라야에서 체험식으로 우리가 등반을 하다 보면은 그냥 체험 위주로 가고 거기서 더 첨예한 그런 등반을 시도하려는 그런 시도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런 체험주의의 등반, 휴양주의의 등반의 관행에 우리 스스로 제동을 걸고 그 알피니즘의 어떤 그 태도를 국내에서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노력을 지금 이 자리에서 국내에서 계속 할 수 있고 충분히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인수봉 아까 제가 볼트를 설치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갖는 폐해도 스스로 각인을 하면서 거기서 그것을 돌아가서 여기서 더 모험과 도전을 그리고 위험 요소를 우리의 등반 안으로 포함시키는 그런 창의적인 등반을 국내에서도 북한산에서 설악산에서 전국의 산에서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 지리적, 지형적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알프스나
뭐 파타고니아, 그 시에라 이런 데서 뭐 극한의 연속 등반을 하는 그런 과제들이 생겨났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이 양적으로 히말라야나 외국에서의 체험형 등반, 국내에서의 모험형 등반 이런 것들이 같이 갈 때 그 알피니즘의 정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된다면 하나만 질문 더 할까요? 예. 그럼 이제 우석수 선생님한테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그 등반을 하시면서 우리 뭐 히트스트레이트 트레바스 같은데 그 픽스로프 문제 또 뭐 이야기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솔직히 뭐 좀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연장선상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요즘 뭐 제 경험으로 본다면은 제가 몇 년 전에 초등을 하러 파키스탄 쪽에 등반을 하러 갔는데 마지막 구간에서 한 100m 정도 남았는데 저걸 저희들도 나름 깔끔한 선을 초등이니까 깔끔한 선으로 올라가겠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마지막에 야 저걸 둘러가면은 가겠는데 그냥은 못 가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호기롭게 야 그냥 내려가자 해가 제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알프스에서 그런 마음들이 힌두스도이셔 트레바스를 우리가 알고 있는 우석주 선생 정도 되는 첨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과감하게 한번 시도하든지 돌아 내려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들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그 등반을 다시 한번 평가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힌터슈터에서 트래버스를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저 스스로가 아이거를 갔다 와서 이게 맞나 하는 어떤 약간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이제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로프를 잡을 때 들었던 두 가지 생각은 이거 끊어질 것 같아 랑 이거를 잡고 내가 지나가는데 이게 내가 알고 있던 알파인 등반이 맞냐라는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그거를 저보다 등반을 훨씬 많이 했던 문성욱 선배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문성욱 선배의 답변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등반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려고 했던 등반은 순수한 알파인 등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갔던 건데 막상 이제 거기서 제가 접하게 되는 그런 현실들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 하켄들, 그 수많은 하켄들과 고정 로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는 그런 종류의 등반을 했던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약간의 거리가 멀었고 다만 돌아 내려오기 사실 돌아 내려온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걸 잡고 갔고 그걸 잡고 가면서 스스로 좀 부끄러워했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돌아 내려서기가 힘들었던 이유는 이 등반 자체가 애초에 정상 가는 거, 6대 북벽을 하는 거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자리에서 나의 실력이 알파인 스타일에 입각해서 내가 여기를 스스로의 힘으로 통과하지 못하니까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까지는 사실 하지 않았고요. 네. 이걸 쓰되 나는 부끄럽다기보다는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의 등반을 하고 있다. 내가 생각했던 진짜 첨단을 걷는 그 대중매체에 나오는 그 사람들과 나는 너무 많은 괴리가 있다라는 거를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충분히 대단하다고 제가 대신 위로를 전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토론 조금 재밌어지는데요. 조금 더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혹시 저희 토론자 중에 또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없다면 저희 여기 오신 분들께 마이크를 넘겨보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한 3분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여기 질문 있어요. 아니요. 여기 먼저 질문, 네, 마이크 갔습니다. 다음에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권식이라고 합니다. 우선 우석주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1995년도에 아토스 저희도 6대 국벽을 목표로 해서 갔는데 4대 국벽만 교육 포함해서 4대 국벽만 하고 나머지 2개는 날씨 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등반을 못하고 이제 포기하고 이게 30년 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고 국벽에 힌터 트레버스에서 고정자일 저도 이제 그걸 잡고 지나갔는데 잡기 전에 그 처음 합구점 있잖아요. 스타트 전에 거기 잡고도 하는데 그 하필이 뽑아져가지고 하마터면 그 고정자를 놓칠 뻔했어요. 그래서 바위로 하필을 닫고서 이제 지나갔는데 이번에 6대 국벽 하시면서 기존 노말 루트로만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 그 국벽마다 다양한 루트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노말 루트로만 하셨는지 제가 판단하기에 두 분이 등반력이 다른 루트를 하셨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데 굳이 노말 루트로만 왜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때 저하고 같이 4대 국벽 하면서 여성 등반 분이 있었는데 여성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마토는 정상은 못 갔는데 마토는 북벽 거의 다 올라왔어서 페리미는 능선대로 올라가면 성모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까지 해서 빠져나와서 성모상 아래까지 등반하고서 뭐 정상 안 올라갔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았는데 그 3대 국벽은 다 여성 최초로 이제 한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기에 여성분들이 산악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런 기록도 좀 찾아보셔가지고 여성 그런 산악인들도 초청을 해서 그 말씀 좀 들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나름 조사했던 그런 자료들이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첨언을 부탁을 드렸던 거고, 말씀하신 그런 뭐 여성으로서 최초의 3대 북벽을 한 것, 이런 내용이 청죽산악회의 기록에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제가 세밀하게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던 이야기고요. 아주 유의미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질문 주셨던 고정 로프, 네. 노멀 로트, 예, 예.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 요거 계획할 때 같이 가자고 제안을 받았을 때 제 딴에는 나름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안을 뒀습니다. 그래서 기본 컨셉은 이제 북벽을 등반하는 거 그거였고, 사실 제가 또 한 가지 뭐 부끄러움은 아닌 부끄러움이라면 기존에 했던 등반을 답습하는, 사실 단일의 북벽을 등반한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이미 충분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점, 그거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저 스스로 속으로는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전체 북벽은 아니었고요. 일부 그랑조라스나 그리고 치마그란데 같은 곳에서 피츠바딜레 정도에서는 다른 루트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대안을 좀 찾았습니다. 대안을 찾았던 게 그랑조라스의 콜튼 맥킨타이어라는 멋진 루트를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치마그란데에서는 하세 브래들러라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다른 루트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피츠바딜레도 다른 루트를 하나를 고민했었는데 결국에 실행을 하지 못했던 거는, 일단 아이거 북벽에서 제가 등반을 해보고 제 한계를 알았습니다. 제가 노멀 루트에서 그렇게 허덕이면서 등반을 했는데 이게 내 수준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것과는 또 별개로 그랑조라스의 콜튼 맥킨타이어를 등반하기에는 일단 날씨 자체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놓친 부분이, 지금 알프스에서 등반을 제대로 좀 알파인 등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6월은 너무 늦습니다. 무조건 4월쯤에 가셔야 생각하시는 알파인 스타일 등반, 알파인 등반이죠. 눈과 얼음이 혼합된 지형에서의 그런 알파인 등반을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랑조라스의 제2의 대안이 되는 루트는 현실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치마그란데는 왜 대안 루트를 하지 않았냐면 앞서 4개의 벽을 등반해보고 그냥 노말 루트나 해야겠다. 왜냐면 내가 아직까지 수준이 그렇게 안 되는구나 라는 어떤 현실 자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딪히면 할 수는 있었겠지만 뭐 모든 것을 다 활용을 해야만 했겠죠. 뭐 좀 재밌는 등반이라기보다는 유쾌하지 않은 어떤 등반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솔직한 답변이라서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산악회 산악기술연의 박인천입니다. 이 자리가 우리 한국의 알피니즘의 침체를 걱정하고 왜 침체가 됐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사실은 이제 논하는 자리인 줄 알고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 알피니즘이라는 부분을 등반을 얘기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 한국의 산악 활동과 등반 문화가 알피니즘을 지향하기 과연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한번 대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9월 27일 날 모 산악회에서 산악구조 대학산악회에서 노적봉 등반을 했어요. 반도 A라는 길을 갔는데 이들은 아침 9시에 등반을 시작했다가 저녁 9시쯤에 구조대에 의해서 이제 구조가 돼요. 그거는 이제 등반하는 팀들이 1학년, 2학년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4명이서 등반했는데 1명이 반도 A 슬랩에서 볼트가 없는 슬랩에서 라스트가 추락을 하면서 이제 핸드름을 치다 보니까 좀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이제 힘으로 홀링이 안 되고 하강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적으로 아직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가 돼갖고 이들이 이제 구조를 받습니다. 그게 저녁 한 7시 40분 잠깐 깜깜해졌을 거예요. 월가산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이들의 불법 등반을 비난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왜 이들은 야간에 등반이 금지되어 있는데 불법으로 등반을 했는가? 그들이 아침 9시부터 등반을 시작해서 그 등반을 이뤄내기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모험적인 등반을 하고 창의적인 등반을 했는지는 따지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월간 산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그게 또 우리의 등반 문화하고 산악의 현실입니다. 그게.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올 때까지 과연 우리가 왜 이런 말들이 지금 더라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그거는 이제 국립공원공단에서 지금까지 쭉 해왔던 등산 허가제 문제라든가 국립공원에서의 창의적인 등반을 막는 즉 모험과 탄험이 결합된 등반 행위를 막아버렸던 그 과정들이 지금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집회 때 대학생 후배들이 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는 등산을 하고 싶은데 등반하고 싶은데 허가를 받으라 하더라. 허가조차도 쉽지 않더라. 등반을 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먼저 풀어내야만이 알피니즘이라는 부분, 알피니즘은 어떤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진취적이고 또 각자의 자유로운 속에서 등반이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럼 이들이 자유롭게 등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런 산악활동과 등반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자리를, 그런 활동들을 지금부터라도 펼쳐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질문을 신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박인천 한국산악회 이사님하고 오늘 자리에 오셨는데 배성우 대학산악연맹 대표님 그리고 김우천 광운대 산악부 선배님께서는 현재 국립공원 등산 허가제 폐지 운동을 열심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학 산악부 재학생
그 후배들도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막 지금 열기가 피어오르는데 아쉽게도 지금 시간 관계상 딱 한 분께 질문을 더 받고 자리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신가요? 네, 그러면 아쉽지만 오늘 이 자리를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토론 발표자 두 분과 토론자 세 분께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늦은 밤 조심해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